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 전체 패권을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는 패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되게 평화롭고 좋은 날들이 이어졌을 것 같죠. 그쵸? 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도 안 그렇겠죠. 네. 외적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외적이랑 싸우는 동안은 내부 문제가 터져 나와요, 못 터져 나와요? 못 터져 나오죠. 네, 있어도 못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뭐예요? 그냥 뒤로 밀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카르타고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뤄왔었던 내부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뭐냐, 이 3차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이제 요런 그 문제점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살펴볼게요. 자, 로마 공화국의 영토가 계속 늘어나면서 평민들의 사정은 여기 오히려 계속 어려워졌다라고 나오죠.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게 이제 나와요, 이유가. 로마의 평민들은 평소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입대의 적과 싸웠는데 공화국의 영토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그나마 이탈리아 통일 전쟁할 때는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반도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그래도 길게 가봐야 얼만큼 간다는 거예요? 어, 1년. 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망쳐도 다음에 조금 복구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또 방어 전쟁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냥 감수할 만한 그 정도의 이제 그 바운더리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카르타고하고 붙으면서는 근데 이 양상이 바뀐 거죠. 이탈리아 반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점령도 해야 되고 카르타고 본토에 가서 한니발하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싸우면은 해가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집과 일터를 비우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몇 년 동안 수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복무하는 동안에 급료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직접 그쵸? 하는 이런 운영하고 있었던 땅이 어쨌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보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급료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렇게 이제 싸우고 돌아오면은 뭐냐? 그동안에 세금을 못 냈다. 그러니까 급료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또 땅에 대한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평소라면은 어때요? 농사를 져가지고 세금도 납부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농사를 못 져서 세금도 못 납부하고 있는데 자, 세금 그 뭐냐 급료 가지고는 이제 자기 겨우 먹고 살고 있고 근데 그 1년 뒤에 집에라도 돌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한 몇 년 동안 한니발하고 싸우면서 못 가가지고 그 예, 못 내고 있는데 국가는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세금을 못 냈으니까 자, 이 땅을 몰수합니다. 이런 식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자, 개인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더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세금. 토지와 집이 몰수돼서 이제 방랑자가 되어 이제 불황화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로마 공화국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설명할 텐데, 이 토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그냥 바로 입대해라, 징집해라, 이렇게 해서 그 병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쟁이 나면은 그 무기나 뭐 군복이나 이런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이 입대하는 사람이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입대하면 나라에서 뭐 줘요? 총, 네, 군복총. 군보 주고 총 주고 나가서 싸워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러니까 싸우는 건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이 땅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너의 자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나가서 자발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이나 칼이나 방패 이런 거 뭐예요? 자기가 다 마련해가지고 아, 자기가 입고 가서 그러면은 이제 대충 그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게 그 전력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귀족들은 뭐 하겠어? 말 타고 와 있겠고. 그러면 뭐예요? 말 타고 온 사람들은 기병대로 편성되고, 그다음에 조금 그 무장이 좀 덜한 애들은 뭐예요? 경장보병으로 편성이 되고, 무장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중장보병으로 편성이 돼서 이제 그 중군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고 이런 게 이렇게 편제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 네. 많으면 오히려 네. 더 좋은 병사가 돼. 예, 그러니까 좋으면은 이제 기병대 편성돼 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그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저기 더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자 집이나 토지가 없는 노예나 저기 아까 방랑자, 불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병력 자원으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세금 체납으로 토지와 집을 몰수당하는 방랑자, 불황자들이 늘어난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복무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가 나라가 커지잖아요. 그쵸? 네. 나라가 커지면은 싸우기 위한 전선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네.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다. 이거는 뭐예요? 곧 다시 나라.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공화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와 집을 갖고 있는 평민이죠. 평민들을 계속 그, 길러내고 유지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 토지와 집을 갖고 있는 평민층이 사실상 이렇게 그 전멸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국가 안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생각 없는 귀족 계층은, 이 귀족 계층은 이걸 또 활용을 합니다. 아, 기회다. 세금 체납으로 토지와 집이 몰수당하면 그 토지와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정부가 팔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금이 체납됐으니까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되니까 나라가 그걸 계속 갖고 있어요? 아니요. 팔겠죠. 팔면 누가 사가요? 이제 돈 많은 돈 부자들이. 있는 사람이 사가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방랑자가 돼서 막 떠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약간 불분명한 땅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귀족 계층들은 그런 어떤 행정이나 이런데 이게 그 밝으니까 그런 맹지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이 땅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걸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계층은 이렇게 해서 평민층이 몰락하고 있는 게 사실 국가 안보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있는데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더 이득이 있는 거죠. 예, 내 자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자기 땅이 막
그냥 뭐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줍줍줍줍줍줍. 네. 그러니까 귀족들은 어때요? 이 상황이 더 좋은. 좋은 거예요. 땅이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 어때요? 야, 그냥 내가 먹여주고 돈도 안 주고 먹여주고 재원은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하든가 이러면 어때요? 그럼 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 많겠죠. 예. 그러면은 그 페이로 비용으로 또 주는 돈도 덜 나가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귀족 계층들은 이런 식으로 정복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영토가 커지는 거를 오히려 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렇게 고용하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노예도 들어와요. 전쟁 포로 잡잖아요. 우리 네. 한 3차 그 포에니 전쟁 때 그 카르타고 사람들 다 죽였는데 마지막에 5만 명 정도는 그 노예,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 5만 명이 어디로 가느냐? 이 귀족 계층들의 넓은 그 거대 그 장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건비가 안 들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인건비가 듭니다. 네, 똑같은 제품이 시장에 나와요. 누가 네.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인건비 없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귀족 계층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규모도 예를 들어서 그 일반 평민들은 토지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거기다가. 작은 상태죠, 그쵸? 네. 근데 이 귀족 계층들은 이런 식으로 땅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데려오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아, 야, 이게 이제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땅도 집도 팔아넘기고 떠도는 사람들이 더 양산될까요, 안 될까요? 더 커지겠죠. 더 양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평민 계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노예. 네, 그렇죠. 자기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반 깡패처럼 오르르 몰려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로마가 이탈리아 안에 있었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로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 뻗어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서부 유럽의 그 주요한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경제권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이탈리아의 농업 환경과 이 당시에 북아프리카나 이집트의 농업 환경을 비교해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북아프리카 좀 더 따뜻한. 예, 게임이 안 되는. 아, 예.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물론 우리가 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한국산 쌀이 더 맛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 동남아는 쌀 농사를 1년에 몇 번 져요? 두 번, 세 번. 3번까지도 질 수 있대요. 날이 따뜻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땅도 넓고 공짜 인력을 투입해서 한 번에 3번, 4번 농사를 짓고 수확량도 많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떨까요? 더 싸지. 비교할 수 없이 싼 가격의 곡물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로마로 유입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대량으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가 로마 공화국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귀족들이 갖고 있는 해외 대농장에서 노예를 사용해서 아, 만들어낸 대규모 쌍 곡물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로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럼 로마에 갖고 그 조그만 땅떼기를 갖고 있었던 소규모 자영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다 망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2중, 3중에 그런 어떤 파고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는데 자기의 그 기반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덮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가중되다 보니까 평민들의 불만이 심했겠어요? 안 심했겠어요? 심했겠죠. 심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게 뭐 결국 뭐 우리 목줄을 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 전까지 전쟁터에서 다 칼하고 창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지고 반란이나 쿠데타로 와, 예,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로마가 이제 그 흔들흔들흔들하는, 그러니까 승리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겹치면서 이게 막 네.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요런 상황으로 오히려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귀족 계층은 원래 귀족 계층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회 문제를 빠르게 사실 해소를 시켜서 나라가 더 잘 유지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귀족 계층들이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안 폈다는 거예요? 안 피웠다. 안 폈다는 거예요. 왜 안 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예, 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수지 맞는 장사인데. 네. 예, 그냥 땅 짓고 헤엄치고, 그냥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냥 네. 물반 고기반 이런데, 이 사람들을 다 구제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나라는 살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이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당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올 거를 아니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불만이 이제 막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걸 통해서 야, 이걸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귀족 계층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좌절시키는 쪽으로 계속 네. 예, 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모습이 한 200년 가까이 이게 오락가락해요. 아,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200년. 아, 예,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계속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는 못 버티고 이제 이러한 그 요구 사항들을 이제 그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역사로 이제 그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200년은 걸렸어요. 아, 쉽지는 않았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과정에 가장 이제 첫 걸음을 이제 그 디뎠던 사람이 이제 이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인데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그 옛날에 형철 선생님하고 세계사 공부했을 때 한 번 이름이 나올 법한 사람인데 처음 들어봐요? 네. 예, 처음 들어봐요. 근데 요 문제를 정려 티베리우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구요? 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그쵸? 예,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던 사람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는 두 사람의 형제였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로마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민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붕괴하거나 아니면은 그 군대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없어질 테니까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 붕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마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귀족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회수를 해서 이 평민들한테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라는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본인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을 위하는 정책, 그러니까 귀족 계층의 그 이권을 축소를 해서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요 두 사람이에요.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귀족들한테는 어떨까요? 완전히 공공의 적이죠. 네, 배신자고. 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호민관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이 발걸음이 시작이 돼요. 우리 호민관 전에 배웠었죠, 그쵸? 네. 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민들의 그런 그 아닌데 네,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네, 맞아요. 평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평민의 권익에 침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제 정부에 따져가지고 네, 거부권을 발동을 해서 그거는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호민관이라 그랬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처음 등장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BC 한 400년 정도쯤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BC 133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300년 가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거부권도 행사해요. 원로원에서 제정한 그 최종 통과가 된 겁니다. 최종 통과가 된 법인데 이게 시민의 그 권리에 침해가 온다라고 하면 거부권 발동하면 이건 시행 못하게 돼 있는 건 여전한데 하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법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평민회예요. 호민관이 이제 주재하는 평민회에서 우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킵시다라고 하면서 그 시민들의 그 투표로 인해서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로원의 어떤 그 뭐 심의나 심사, 그다음에 뭐 추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국법으로 성립한다라는 법이 요때쯤에는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호민관에 취임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그 권력을 사실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평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에 엄청난 사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입법권의 한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때쯤 되면은 되어 있었던 건데 그라코스가 여기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좀 평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통과를 시키게 돼요. 네, 아, 원래 통과하는 근데 그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민회에서 통과하면은 바로 그 국법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관습을 존중을 해서 바로 평민회에 그 법안을 상정해서 투표를 걸치는 게 아니라 먼저 원로원의 심사를 한번 하게 하고 그래서 심사를 어느 정도 해서 조율이 된 법안이 넘어와서 평민회에서 이제 법안을 가결하게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정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라쿠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게 제대로 평민들을 위한 법이 통과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애초에 그런 법이 입안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법을 무시를, 그러니까 그 관습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평민회에 단독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농지법을. 아, 네, 네, 단독으로 그냥 올려버리고 통과가 되니까 원로원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국법으로 성립이 돼버린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냥 자기가 다 해먹겠다라는 시도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쵸?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농지법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도 나오지만 귀족들이 더 많은 농지를 이제 못 갖게 하겠다라는 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원로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민회에서 나중에 통과를 시켜서 국법으로
그 성립을 시키려고 하니 원로원 좀 심사해줘서 우리 민회에 넘겨주십시오 하면 넘겨야 안 안 남겨주죠. 넘길 거 뻔하니까 그냥 원로원 무시하고 민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이후로 원로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우리 나라가 어쨌든 그 왕을 쫓아내고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되어 온 나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트너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평민회에서 국법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활용해버려서 원로원을 배제해버린 네,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거는 기본 로마의 원리와 정신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쵸? 원로원이 생각할 때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라쿠스가 왕 되겠다는 거구나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논란의 여지가 됐던 거 원로원은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법안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 이상 가진 사람들의 토지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회수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다. 이 법안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토지의 양 제한하는 이 법안이 사실 옛날부터 있었대요. 아, 있었는데 무시됐대요. 무시됐대. 무시. 네, 무시됐대요. 편법을 동원해서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이 뭐 15평이다. 그럼 네, 재현이는 근데 15평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 이름 빌려가지고 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래서 대규모 농장들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라쿠스는 법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자는 전수 조사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15평 이상 못 가지게 돼 있는데 너 엄마 아빠 이름 동원해가지고 너 지금 45평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30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뺏어. 회수해서 여기 지금 저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기초 자산으로 배부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회수하는 것도 그냥 무상으로 갖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거의 시세에 버금가는 값을 주고 사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예, 괜찮. 예, 그런데도 부자들 입장에선 어떻다는 거예요? 좀, 네, 싫다는 거죠. 지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싶. 유지하고 싶고, 나아가서 계속 더 늘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막아버리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예, 없을 뿐더러 이건 이제 뭐예요? 지금 있는 바를 이만큼 결산을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싫다는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싫으니까 어떻게 이 법을 저지시키느냐. 그 주요한 주특기 있잖아요. 호민관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료를 이제 포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포섭을 해요? 네, 결혼시켜 줄게. 아, 아, 저기 귀족 가문에 저 예쁜 딸 하나 있는데 너 이 딸하고 결혼하면은 너 다음부터 귀족 되는 거 알지? 이러면 아, 나 지금 저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렇게 토지 양 제한하고 회수해가지고 나누어주는 법안 통과하려고 하는데 야 너 이거 네가 거부권 좀 행사해.
그러면 이 법 통과 안 될 거야. 그럼 내년에 여기 예쁜 딸하고 결혼시켜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 호민관이지만 귀족이 되겠다는 뜻을 품은 그 호민관이 거부 행사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결이 되니까 그라쿠스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왜 화가 났냐? 야, 호민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평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직책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법안을 거부한 저 호민관, 저거는 도대체 호민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평민의 역사상 최초로 이 거부권을 행사한 호민관 직책을 박탈하는 선거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가 됐던 게 뭐냐면은 호민관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처음 성립될 때부터 그 어떤 그 위에 권력의 그런 어떤 폭정이나 이런 걸로부터 평민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 신체에 대한 그런 어떤 안보를 보장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민관직에 당선이 되면은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의 직을 박탈한다거나 그거를 억압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불법. 그거는 호민관 그 제도 자체에 사실 그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여기로 귀결이 됩니다. 아, 저거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하려는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여기로 또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도 그라쿠스는 여기서 안 물러나고 반대하는 호민관직을 박탈하는 선거를 강행해서 그 호민관을 해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안을 결국 통과를 시키고 여기서 또 멈추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귀족들이 진 거니까 네. 이 호민관이 임기가 1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포기하겠어요? 1년 뒤에 새로운 호민관이 당선이 되면은 그 호민관을 또 이제 배후에서 조정해가지고 이 법안을 폐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 되겠죠. 그쵸? 네. 예. 그 티베르스 그라쿠스의 폭정 시대 1년 끝 이렇게 되는 아, 원로원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렇게 될 게 또 그라쿠스 눈에 뻔하니까 다음에 그 호민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연속, 근데 그게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원래 연속 출마 안 되지 않나요? 연속 출마 안 되게 됐죠. 아, 그런데도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원로원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뭘로 해석되는 거예요? 제도에 대한, 네, 그쵸.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전횡하는 왕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라쿠스가 물론 본질은 자기들의 이권을 뺏어가려는 것에 있지만 그라쿠스가 어쨌든 행하는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다,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쵸? 저거 저 폭군 되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그쵸?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던 겁니다. 아, 그래서 원로원이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하게 이제 되게 되고요. 그 원로원 인사 중에 하나가 집정관한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화국의 기본 그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반역자다, 반란자다. 그래서 빨리 법정에 회부해서 처형해라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게 돼요. 원로원을 대표를 해서. 그 네. 사람이 이제 바로 나시카라는 사람인데
이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이거 거부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너무 나갔지. 네, 이 사람들이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무장을 하고 칼로 무장을 하고 뭐 평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뭐 로마를 피바다로 만든 것도 아닌데, 예, 물론 그런 점들이 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걸 어떻게 반역죄로 처단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시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 봐라, 집정관도 로마를 지키는 일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하고 노예들을,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장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라쿠스를 습격하게 돼요. 아, 그리고 이러한 그 움직임들을 그라쿠스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그라쿠스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냈대요. 근데 아, 이게 또 오해를 받았대요. 왜 저거 봐라, 빨리 왕관을 달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나시카라고 하는 이 300명이 이 그라쿠스를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예, 살해하는 일로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사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호민관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암살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쵸? 이건 그냥 누가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살해당한, 그러니까 신체 안보에 대한 권리와 그 보장을 갖고 있는 호민관이 그 자리에서 살해당한 첫 번째 케이스라. 아, 그래서 이제 원로원도 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시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폭주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나시카를 원로원에서 추방하는 걸로.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라쿠스가 추구했었던 이 농지법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을 그래도 상당히 수용해주면서 이제 그 군중들을 달래는 걸로 이제 수습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상황이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왜 네, 네. 그 평민들도 그러면 그라쿠스를 엄청 좋아했겠네. 그렇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염려가 됐냐면은, 이러다가 불만이 있는 그 평민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라쿠스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이게 사실 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이 아,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다 한니발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네, 예, 그게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다 오해가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나시카라는 사람 어떤 거예요? 빨리 저 반역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공적인 권력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적인 내 손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나시카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근데 그라쿠스 입장에서 어때요?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그 귀족들의 이권들을 가져다가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로마는 어떻게 된다? 이제 붕괴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된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로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붕괴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정면 충돌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이제 형인데, 그 형의 개혁 시도는, 요렇게 이제 되면서 일단락되게 되는 겁니다.